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 노동과 개혁, 연금의 3대 개혁과 기득권 타파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작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건 대통령과 검찰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네. 평론가님이 꼽은 핵심 키워드가 있던 뭘까요? 3대 개혁을 대통령이 강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개혁에 아무래도 초점이 많이 갔는데 저는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포인트를 짚자면 이제 타협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하고 구분해서 귀족 노조와 타협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물론 필요한 개혁 조치라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타협이 잘 되는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등과 어떤 그 분열과 이런 걸 통해서 세게 부딪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쪽에 오히려 지원이 가는 식으로 노사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로 원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좋은 말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협의라든지 협치라든지 사회적 약자층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따뜻한 메시지 중심으로 보통 편성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결, 갈등, 공격 이런 쪽에 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 이런 데에 조금 초점이 좀 가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신년 메시지와 앞으로 나올 해법들이 어떻게 어울릴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3대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론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대 개혁 과제에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득권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정작 정부와 여당 노조를 겨냥한 것처럼 말했지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건 윤 대통령 자신과 검찰,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초점이 맞는 비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이 어느 쪽이냐라고 묻는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왜냐하면 노동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도 노조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정규직 노조 쪽.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원래 지금 처음에 출범하던 시절부터 쭉 이 중심을 잡고 있는 대형 대기업 기득권, 정규직 노조들이 이야기될 걸로 생각이 됐는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화물연대 이제 파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화물연대가 노조들 중에서도 기득권 노조는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에다가 조합들 중심으로 돼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지하철 노조라든지 원래 거대 노조로 오래 이제 기득권을 누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협의를 빨리 해주고 오히려 화물연대 쪽에 좀 집중하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인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기득권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가로 북한이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새해부터 발사를 하고 굉장히 좀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12.9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층을 겨냥한 얘기들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검찰이야말로 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방향성이 지금 비판의 방향성이 맞느냐? 이게 좀 관성적이잖아요. 이제 야당의 어떤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발언들이 속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도층이나 유동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합이 잘 맞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건 사실 이제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신년사 발언 중에 들어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면 나중에 정규직이나 대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힌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동일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의 발언들은 주로 성과급제로 옮겨가야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너무 이제 기업 쪽의 목소리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야당에서 좀 잘 지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관련 메시지가 없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군 지휘관들과 통화를 하면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이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곤 있지만 근데 북한이 이제 새해 앞두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방사포도 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론은 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메시지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오늘 이제 여러 신년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한국일보에서 나온 것도 보니까 이제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을 물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소위 이제 진보층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서 한반도에 이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거에 어떤 반작용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북한이랑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거는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거기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런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게 단기적 일시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남북 문제라는 건 항상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어떤 성취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2017년에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9년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대화 기조를 통해서 이제 평화 모드로 옮겨갔을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또 쭉 떨어지고 오히려 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 문제가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말의 에스컬레이팅, 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걸로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도 결국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인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셨는데, 자 지금 이제 보여준 이런 기조가 현재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가 38.2%였고요, 부정 평가가 56.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이것도 물어봤더니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도 좀 물어봤는데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이게 1위로 나타났고요. 야당과 협치는 3위, 그리고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요. 노조 부패 척결,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8%,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5%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함께 출근길 약식 회견 지금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네. 재개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39.4%로 나타났고요.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습니다. 자, 평론가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지지층 결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주로 60대하고 70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내용상으로 보면 60대에서는 57.3%가 이제 긍정, 70대에서는 무려 이제 69.1%가 긍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나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층 쪽에 많이 설득을 해서 다시 당겨왔다기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더 이제 강하게 결집시키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제 추리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긍정평가 쪽에서도 뭐 결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되는 건데, 반대로 부정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이유로 독단성을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타협이나 어떤 협의, 협치 이런 것보다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에서 뭐 쾌감을 느끼는 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보수 강성 지지층은 결집을 하는데 반대로 중도층이 전반적으로 좀 유보층으로 빠지는 것도 대통령이 너무 이제 대화와 타협보다는 이 끌어가는 쪽에 익숙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야권을 향한 사정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노조를 향한 강경한 어떤 그 대응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 이제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이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중도층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신년사라는 건 일방향적인 거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라서 중도층과 유보층을 설득해서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기사들을 봤을 때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제 그때는 이제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매년 새해에는 1월 초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가 될 때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고요. 딱 한 번 1996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연두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지금이랑 똑같이 대국민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생략을 했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져서 곤란한 질문이 나올 걸 우려해가지고 생략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네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예.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 예.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는 걸 인식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자회견을 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 50.6% 절반 이상이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응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수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43%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상당히 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 건데 예.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너무 이제 전방위적으로 샅샅이 뒤지는 방식의 수사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워하는 시선들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내줄 필요가 있어요. 검찰 수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예. 너무 다양한 그래서 뭔가 나올 때까지 판단한 이미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빠르고 신속하게 끝내서 이 이 전국에 부담을 주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검찰에 대한 여론의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 수사를 통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요새 유난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떠올리게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전국을 돌면서 시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검찰과 이제 윤석열 정권이 본인을 굉장히 좀 강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우리 어떤 진영의 지지자들 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본인의 원래 이미지, 원래 시민들이 기대하던 방향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강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결단성과 과단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면 예. 그게 좀 예전만큼 살아나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장점을 지금 스스로 좀 부각시켜서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받되 그렇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이제 보여줄 아젠다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윤석열 정부나 여당하고 다른 면이 뭔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걸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이제 탄압받는 피해자의 모습만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국민들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기대를 갖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만의 모습, 이재명만의 모습을 새해에는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좀 정치가 우리 정치도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던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는데 김 전 지사하고는 5분 동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부를 물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설명이 됐어요? 뭐 아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사면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를 오래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정치적인 조언을 구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양을 갖춰서 당내 통합을 위한 초석을 놓는 정도의 이미지가 이제 연출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경수 지사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에 일단 1차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뭐 설 전후한 시기에 뭐 추가로 또 만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인사들 입장에서는 넓게 보면 김경수 지사를 포용하는 어떤 그 양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래야 이제 이후에 있을 그 검찰 수사에 있어서 맞설 때도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계산까지도 깔려 있는 통합 행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행보다. 네.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잖아요. 네네. 점심 때 이제 만나는 거죠. 어떤 얘기 나눌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랑 어저께 만난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것도 결국은 이제 당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위한 포용 어떤 그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신년사를 SNS에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나 정부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도 각이 좀 선명하게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제 연대해서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모습이 상당 기간은 이제 보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앞으로 또 더 극명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새해 여야 협치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1월 임시국회 가능할까요? 지금 워낙 뭐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이런 임시국회를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연말에 그 일몰이 돼버린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화물차에 이제 안전운임제 문제가 있고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제도들 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제 같은 것들은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이슈들이긴 하거든요. 예. 다만 국민의힘은 설 전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검찰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쪽에 좀 가까워 보여요. 예. 아마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가 확정이 되면 뭐 1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설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더라도 1월 내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 정치권 전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